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실상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최고위원회가 빠르면 내일 모레 29일 열려서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제명 의결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도한 일인지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할 테면 해봐라. 이제 만약에 그런 식의 강행이 결정이 되면 어떤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은 그런 점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특히 한 전 대표 사건에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쪽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포인트가 명료합니다. 첫 번째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가 상당 부분 조작이 되었다는 것. 601개의 글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마치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조작을 해서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형사 고소를 제기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 당계 사건이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목줄이라든가 단두대라든가 이런 심각한 비방적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누가 썼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형사 고소가 진행이 됐으면 그러면 윤리위원회는 당연히 형사고소 이 수사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가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증거 자체가 조작된 걸로 당무감사위원회가 제소를 했다면 당무감사위 자체가 일단은 모든 것이 모래성 위에 쓰여진 독수독과론, 그러니까 독이 든 물을 마시면 독이 든 사과가 과일이 열린다. 때문에 윤리위원회는 이런 독이 든 증거를 가지고 윤리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형사 고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야 된다. 이런 점이 지적이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권의 남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회에서는 형법이 아주 세세한 규정까지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한 이 판단과 처벌을 명료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그런 형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헌 당규가 있을 뿐인데 이것이 상당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며 엉성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헌 당규를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행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반을 했는지는 그것은 대단히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당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어느 정도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입니다.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가 결정문에서 주장을 한 것처럼 2개의 IP에서 이 6개의 어떤 명의가 사용이 돼서 게시글이 올려졌다. 자,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본인의 무슨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족들의 명의를 활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동기와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개밖에 쓸 수 없는데 당시 남편 한동훈 대표가 너무나도 엄청난 정치적인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고
너무나도 그에 대한 험한 공격이 진짜 비방 매도가 당원 게시판에 난무하길래 아내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남편이 불쌍하고 해서 게시글 활동을 해서 일종의 반론권, 저항권을 행사한 것인데, 그것이 당원의 자유로운 게시글 활동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하루에 3개밖에 쓸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루에 2개 내지 3개를 추가를 해서 겨우 하루에 5개 내지 6개 쓴 것뿐이다 라는 규모, 그리고 내용, 윤리위는 사설 칼럼을 인용한 것 외에 가족들이 쓴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방, 매도, 험한 말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무런 증거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내용도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당원 게시판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이며, 윤리위가 만약에 비방, 매도, 마치 이 명예훼손 이런 사례의 글이 있다면 윤리위가 당원 앞에 제시했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나 규모 이런 점들에 관해서 윤리위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보다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작용을 한 것인지, 어떤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쨌거나 징계권을 남용을 해서 엄청나게 비방 매도한 것처럼 당원과 국민들 앞에 사실을 침소봉대했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쓰지 않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쓴 것처럼 윤리위가 1차 결정문에서 발표를 했던 것,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해서 윤리위 어떤 이 징계 사실 확인 과정의 부실성,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가족들이 게시글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설사 부인이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족들의 명의 계정을 사용을 해서 게시판 운영 방침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나 동기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져야 하는 도의적 책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한동훈이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식의 문제를 징계권을 남용을 해서 사실상의 사형 선고인 제명을 했다. 이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고, 한때 당원들의 63%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로서 당을 운영했던 이런 당의 책임 있는 전직 지도자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이요 모독행위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또 강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충분히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일단 추후에 정치적인 활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액션은 그 이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